이것은 좀 송영무 장관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정리하도록 놔두고 이 본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로 들어가면 네. 이 문건의 핵심들, 핵심 지시의 핵심 지시한 사람들도 밝혀내야 되지만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당시 책임자였던 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 왜 빨리 안 데려오고? 저는 그러니까 여권 말소 이경수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고발을 빨리 했잖아요. 네. 공안 2부가 넉넉히 있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겨우 지금 한민구 장관에 대한 예, 출금 조치했는 예. 게 답니다, 지금. 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소환장을 빨리 발부하거나 이분이 자기가 다 책임진다면서요. 본인이 그리고 다 했다면서요. 체포영장이나 네. 이런 것도 빨리 발부받아야 네. 여권 말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관진, 네. 뭐 박흥렬 이런 사람에 대한 소환도 빨리 있어야 되고 네. 무엇보다 군 검찰이 지금 겨우 어제 예. 그 몇 명을 불러놓고는 보고 있고 오늘 소강원 예. 참모장을 불렀는데요. 그 전에 저는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예. 기무 요원들을 부른 다음에 이분들을 부릅니다. 물론 뭐 수사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증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몇 명은 빨리 긴급 체포를 하고 예.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압수하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겨우 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임태훈 소장이 이게 조사 단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또 답답하네요, 지켜보면 진짜. 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떤 중대 사건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하기 전에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춘 듯한 딱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 그게 수사의 기본이 있는 건지 적어도 중요 지휘자들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도 합참 의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내가 계엄사령관이 안 되는 걸 전혀 몰랐다. 계엄 문건 자체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면 초기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확보할 수 있는 그 진술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민구 장관만 해도 지금 이 계엄의 문건을 보고 자기는 돌려보내면서 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진술을 빨리 확보해야 네. 그거가 맞지 않는 진술이 거짓 진술이고 그래서 그걸 캐보는 건데 네. 지금 다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됐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한때 몸담았던 조직이 하고는 있지만 네. 정말 심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너무 늦었고 당사자 진술 확보도 너무 늦어서 이미 다 어느 정도 네. 선이 정해지고 지금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자기가 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꼬리 자르기인 거죠. 네. 그런데 특수단은 왜 이럽니까, 임 소장님? 이런 경험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란, 모르는 예비, 음모 이런 걸 수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헤매고 있는 거고요. 단장이 대령이에요. 네. 다 처음부터 얘기가 장군들입니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더 불러야 될 사람들도 장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 뭐 장군들 앞에서 새 가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초동부터 그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령 출신이 할 수 있겠냐. 근데요. 네. 법무 쪽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 원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는 계급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엄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네. 밀어붙이면 예. 사실은 최강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그랬죠. 당시에 계급이 소령 중령 뭐 이랬는데 가서 사성장군 수갑 채워서 왔습니다. 수갑 본인이 안 채웠고요. 네. 수사관 준이가 예. 노란 다이아몬드에 예. 준이 그분이 수갑 딱 채웠습니다. 예. 그러니 그런 강단이 준이한테 예. 나온다는 건 예. 당시 그 보통 검찰부장을 했던 분의 어떤 확신 그리고 확고한 법치에 의한 엄정 수사 이런 것들만 원칙만 선다면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고우면할 이유가 단 1도 없다. 반역자들을 예. 처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군의 사명입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면 몸담았던 조직이시라고 하니까 그럼 봐주게 하는 겁니까? 특수단이? 봐주기라기보다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공포스러운 거예요, 본인들도. 공포스럽다고요? 왜냐하면 기무라는 절대 권력, 자기들이 목격해왔던 절대 권력이
또 다른 절대 권력에 의해서 제압당해서 지금 피의자가 됐지만 네. 죄인이 됐지만 그 언제 다시? 1승부는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아. 그렇지 않을 수가 그렇지 있죠.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언제 뒤집어져서 뒤집- 자기가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 네. 처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지만 네. 그 조직이 그동안 겪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그거는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 능력 범위를 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예. 빨리 민간 검찰과 음. 합동 수사 체제로 가야 된다. 아. 그리고 수사 지휘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수사 드렸던 지휘를 건데. 저는 민간 검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검찰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예. 저는 칼 빼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예. 국기를 흔든 중대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기 내란 뭐 예비죄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습니까? 국정원하고요. 거기에 비한다면 다량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네. 탱크를 앞세워서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했던 이런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 자고 우면한다는 것은요,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될 검찰권을 저는 남용하고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면 간단히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다른 사건 압수수색이 빠르죠. 그렇죠. 광범위하고 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진술을 확보해서 바로 신병 처리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은 도대체 진술 자체를 중요지 기자에 대한 진술 자체를 미루다가 이제야 맞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진술은 오염되지 않냐는 거예요. 수사의 기본을 안 지킨다? 그건 뭐냐? 두렵기도 하고 처음 경험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좌표를 예. 안 찍어줬기 예. 때문에 이제 더듬이 빠진 네. 군 검찰이 이제 자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요, 양승태 사법농단도 이게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단 있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번 일을 보면서 김우 예. 사령관이 예. 결국은 누구 편에 선 거냐. 아, 국민 편에 서거나 적법한 통수권자 편에 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법농단하고는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상 책상 물림한 걸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송영무 장관은 네. 이거 기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천명하셨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자고 오면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조금 더디 간 거는 이미 야전부대의 70% 이상의 지휘관이 교체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킬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정무적 판단을 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 전에 또 터지게 되면 쟁점이 야당은 니네 뭐 강권 선거하는 거냐, 군이 정치 중립 안 지키고 개입하는 거냐라는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저는 장관의 이러한 정무적 판단은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 논쟁은 기무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본질에 가까운 수사권을 빨리 발동해서 이것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근데 생각하고 국민들 있습니다. 입장에서 보면요, 송영무 장관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초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지만 군은 또 군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100% 잘했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것들이 낱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군 내부에서 이렇게 소란이 있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 에 대해서 물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 다 처리가 돼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뭐 것이고.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본질을 밝히는 것인데 특수단이 지금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도 두렵다. 이런 상황이면 이게 일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장관에게 보고할 때 그냥 문건만 갖다 주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대정부를 전복하려는 친위 구테타 징후이기 네.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무사가요. 그러면은 문건에 대한 관련자가 너무 많으니 네. 이 사람들을 원대 복귀시키겠다. 즉 다시 방출하겠다 기무에서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사안이니 우리가 수사할 수 없으니 네. 장관께서 조사본부와 군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도 없고 그냥 문건만 딸랑 갖다 주고는 자기는 또 왔어요.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 상황인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만간 두 분 다시 한번 모셔서 그 문건의 내용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67쪽이 다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더 세부 문건들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예하부대에 내려간 문건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건가, 이것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국회 무력화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좀 송영무 장관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정리하도록 놔두고 이 본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로 들어가면 네. 이 문건의 핵심 지시의 핵심 지시한 사람들도 밝혀내야 되지만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당시 책임자였던 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 왜 빨리 안 데려오고 저는 옵니까? 여권 이게 말소 영수증.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고발을 빨리 했잖아요. 네. 공안 2부가 넉넉히 있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겨우 지금 한민구 장관에 대한 예, 출금 출금을 조치했죠. 조치했는 예. 게 답니다, 지금. 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소환장을 빨리 발부하거나 아, 이분이 자기가 다 책임진다면서요. 본인이 그리고 다 했다면서요. 체포영장이나 네. 이런 것도 빨리 발부받아야 예. 여권 말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음흠. 지금 그러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관진, 네. 뭐 박흥렬 이런 사람에 대한 소환도 빨리 있어야 되고 네. 무엇보다 군 검찰이 지금 겨우 어제 예. 그 몇 명을 불러놓고는 보고 있고 오늘 소강원 예. 참모장을 불렀는데요. 그 전에 저는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예. 기무 요원들을 부른 다음에 이분들을 부릅니다. 물론 뭐 수사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증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몇 명은 빨리 긴급 체포를 하고 예.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압수하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강범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겨우 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임태훈 소장이 이게 조사 단장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또 답답하네요, 지켜보면 진짜. 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떤 중대 사건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하기 전에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춘 듯한 딱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 그게 수사의 기본이 있는 건지 적어도 중요 지휘자들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도 합참 의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내가 계엄사령관이 안 되는 걸 전혀 몰랐다. 계엄 문건 자체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면 초기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확보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진술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민구 장관만 해도 지금 이 계엄의 문건을 보고 자기는 돌려보내면서 예.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진술을 빨리 확보해야 예. 그거가 맞지 않는 진술이 거짓 진술이고 그래서 그걸 캐보는 건데 네. 지금 다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도대체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한때 몸담았던 조직이 하고는 있지만 네. 정말 심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너무 늦었고 당사자 진술 확보도 너무 늦어서 이미 다 어느 정도 네. 선이 정해지고 지금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자기가 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꼬리 자르기인 거죠. 네. 그런데 네. 특수단은 왜 이럽니까, 임 소장님? 이런 경험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란, 모르는 예비, 음모 이런 걸 수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헤매고 있는 거고요. 단장이 대령이에요. 네. 다 처음부터 얘기가 장군들입니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더불어 그건 누구 편에 선 거냐? 아. 국민 편에 서거나 적법한 통수권자 편에 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법농단하고는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상 책상 물림한 걸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송영무 장관은 네. 이거 기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천명하셨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자고 오면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조금 더디 간 거는 이미 야전 부대의 70% 이상의 지휘관이 교체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킬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정무적 판단을 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 전에 또 터지게 되면 야당은 니네 뭐 강권 선거하는 거냐, 군이 정치 중립 안 지키고 개입하는 거냐라는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저는 장관의 이러한 정무적 판단은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 논쟁은 기무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본질에 가까운 수사권을 빨리 발동해서 이것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있습니다. 입장에서 보면요, 송영무 장관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초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지만 군은 또 군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100% 잘했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것들이 낱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군 내부에서 이렇게 소란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 검찰과 합동 수사 체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수사 지휘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수사 드렸던 지휘를 건데. 저는 민간 검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 검찰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예. 저는 칼 빼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예. 국기를 흔든 중대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기 내란 뭐 예비죄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습니까? 국정원하고요. 거기에 비한다면 다량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네. 탱크를 앞세워서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했던 이런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 자고 우면한다는 것은요,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될 검찰권을 저는 남용하고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면 간단히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다른 사건 압수수색이 빠르죠. 그렇죠. 광범위하고 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진술을 확보해서 바로 신병 처리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은 도대체 진술 자체를 중요지 기자에 대한 진술 자체를 미루다가 이제야 맞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진술은 오염되지 않냐는 거예요. 수사의 기본을 안 지킨다? 그건 뭐냐? 두렵기도 하고 처음 경험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좌표를 안 네. 찍어줬기 네. 때문에 이제 더듬이 빠진 네. 군 검찰이 이제 자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요, 양승태 사법농단도 이게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단 있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번 일을 보면서 김우 네. 사령관이 예. 결국 해야 될 사람들도 장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 뭐 장군들 앞에서 새 가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초동부터 그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령 출신이 할 수 있겠냐. 근데요. 예. 법무 쪽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 원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는 계급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엄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네. 밀어붙이면 예. 사실은 최강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그랬죠. 당시에 계급이 소령 중령 뭐 이랬는데 가서 사성장군 수갑 채워서 왔습니다. 수갑 본인이 안 채웠고요. 네. 수사관 준이가 예. 노란 다이아몬드에 예. 준이 그분이 수갑 딱 채웠습니다. 예. 그러니 그런 강단이 준이한테 예. 나온다는 건 예. 당시 그 보통 검찰부장을 했던 분의 어떤 확신 그리고 확고한 법치에 의한 엄정 수사 이런 것들만 원칙만 선다면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고우면할 이유가 단 1도 없다. 반역자들을 예. 처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군의 사명입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면 뭐 몸담았던 조직이시라고 하니까 그럼 봐주게 하는 겁니까? 특수단이? 가족이라기보다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공포스러운 거예요, 본인들도. 공포스럽다고요? 왜냐하면 김우라는 절대 권력, 자기들이 목격해왔던 절대 권력이 또 다른 절대 권력에 의해서 제압당해서 지금 피의자가 됐지만, 네. 죄인이 됐지만, 언제 그 다시? 승부는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아. 그렇지 않을 수가 그렇지 있죠.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게 언제 뒤집어져서 자기가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 예. 처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지만 네. 그 조직이 그동안 겪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그거는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 능력 범위를 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예. 빨리